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 임대차 3법 Q&A를 계속해서 방송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행신동 행복한 사람들 TV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7번까지 했죠. 지금 3페이지입니다. 8번째,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과 합의를 통해 이미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도 개정법률 뭡니까? 5% 임대료 증액 상한 적용이죠. 개정법률에 따른 계약 갱신 요구할 수 있나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대인과 합의를 했어요. 이미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이제 한번 사례를 들어보자고요. 임차인 갑과 임대인 을이 2018년 9월에서부터 2020년 9월까지 최초 전세 계약을 맺었고 2020년 6월에 상호간 합의로 2020년 9월서부터 2022년 9월까지 갱신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임대료를 8% 증액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런 사례입니다. 자, 이 경우 어떻습니까? 두 가지 사례가 있죠. 먼저 임차인 갑은 먼저 번에 상호 약정한 8% 증액하기로 한 것을 무시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임차인 갑은 2020년 8월 계약 종료 1개월 전에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5% 미만으로 임대료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5% 이내에서 임대료 조정해서 계약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8% 증액한 기존 임대차 계약 관계를 유지 그냥 해가지고 계약을 하고요. 그리고 기한 만료 시점이 2022년 7월이죠. 그때 계약 기한 종료 2개월 전에 계약 갱신 청구 요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이건 이제 지금 요즘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2+2인데 뭐 플러스 2에서 6년 살 수 있다. 이런 말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계약이 되는 경우 마지막에 한번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2+2에 또 2년 돼갖고 6년이 되죠. 네. 아까 말한 묵시적 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시적으로 갱신이 됐어요. 이런 경우 한 번에 한해서 또 계약갱신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또 2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다음 9번째, 계약갱신을 요구하자 임대인이 임대료를 5%까지 올리겠다고 합니다. 인상분을 낼 여윳돈이 없어서 전세대출을 증액해야 되는데 임대인의 동의를 안 해주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땠습니까? 안 됐어요. 그냥 그 상태로 만기 연장 시에는 임대인의 동의 필요 없었지만 대출을 증액하려고 하면 안 됐습니다. 그 내용이 답에 나왔는데요. 원래 전세대출 만기 연장 시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지만 대출금을 증액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임대인 동의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사회적 문제가 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관련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급 등 보증기관에서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임차인이 전세계약 갱신 시 기존 전세대금 대출을 연장하는 데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대출 금액의 증액이 필요한 경우 질권 설정 및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며 거듭 강조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임대인과 임대보증금 관련해 분쟁이 일어날 경우 조정신청은 어디로 해야 하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면 되고요. 현재는 향후 한국토지공사, LH공사죠. 한국감정원의 지사 및 사무소에 각 지방에 있는 LH공사 지사, 한국감정원의 지사 및 사무소에 조정위원회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네, 설치가 되면은 이때 이런 데다가 임대인과의 임대보증금, 또 임차인과의 임대보증금에 관련해 어떤 분쟁이 일어날 경우 조정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 임대차 3법에 대하여 그 행신동 중개 현장에서 제가 그 고객들하고 상담한 내용이라든가 전화 상담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국토부의 관계 Q&A라든가 그 밖에 언론, 매스컴에서 나온 거를 제가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이러다 보니까요. 임대인이
아니 임대차 3법이 뭐야 이게? 이거는 말 그대로 뭐 임차인에 의한 아무리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하다. 우린 뭐냐?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헌법 소원까지 이 계약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 소원 제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임대인에 대한 어떠한 그 문제가 있다고 봐서 지금은 제가 그 임대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9가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보면은 임대인의 계약 해지 사유도 될 부분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는 계약 해지 사유도 됩니다. 사실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적인 내용이죠. 임차인이 2기에 이르도록 2번이죠. 차임액,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 2번 이상, 지금도 계약서 특약에 작성을 해요. 반드시. 월세 같은 경우. 2기에 그 차임 연체를 하는 경우는 계약 해지할 수 있다라고 반드시 특약에 작성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연체를 어떻게 하냐 이거죠. 연속성 있게 연체를 하는 경우가 해당되냐, 아니면 연속성 없게 띄엄띄엄 연체되는 것도 해당이 되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1월, 2월에 연체됐어. 3월도 됐어. 이렇게 연속성이 연체되는 경우는 무조건 해당이 되지만요. 1월에 연체됐는데 2, 3월 잘 냈어요. 4월에 연체됐어요. 5월 내다가 6월에 연체, 이런 식의 징검다리 연체, 이런 경우도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거절 사유가 된다는 얘기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임차인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주민등록을 뭐 도용했다든가, 아니면 뭐 이름 바꿨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불법 사용해서 말이야, 무슨 불법 도박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이상한 다른 걸 한다든가, 이런 경우, 룸사롱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는 또 계약갱신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다음 세 번째,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여 이사 나가기로 한 경우. 이거가 있어요. 자, 임대인이 자기 아들이, 딸이 결혼을 해요. 그래서 임차인에게 내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내 보상을 해줄 테니 중개수수료하고 이사비용을 충분히 들을 테니 좀 비워달라. 그래서 임차인이 뭐 듣고 보니 저희도 임대차 기간도 얼마 안 남았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합의한 경우, 이때 반드시 필요한 건 뭡니까? 보상하고 합의예요. 하나만 있으면 안 됩니다. 보상하고 합의. 예, 그런 경우는 계약갱신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사유 중에 하나 됩니다. 네 번째, 이것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는 경우. 이건 지금도요, 전대차라고 하는데 이거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 맘대로 못해요. 네, 그래서 자기가 한 큰 아파트, 50평짜리, 6평짜리 아파트를 전세 계약을 해서 방 하나, 두 개를 월세 놓는다든가, 그래서 자기 임의대로 전대차 하는 경우 안 됩니다. 예, 이런 경우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이거는 사실은 특약 부분에도 특약에 달지 않아도 이건 무조건 안 됩니다.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상 파손한 경우, 내력법을 없앴다든가 말이에요. 다른 거 무슨 샷시를 어떻게 됐다, 이런 거는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사유 중에 하나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7번째, 철거 또는 재건축에 관련하여 첫 번째,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 시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런 경우 재건축 같은 경우에요, 재개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경우 임대차 계약할 때 많이 이거를 참고를 해서 특약을 작성합니다. 이 주택은 언제 철거를 할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약기간에 구애 없이 그때는 퇴거해야 된다. 이걸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사유 중에 된다는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 두 번째,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막 부셔져 내려요. 안전이 위험이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사유 중에 하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때도 마찬가지로 계약갱신 거절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8번째입니다. 임대인. 이게 이제 중요한, 아까 계속 위에서부터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뭡니까? 임대인이 들어가 사는 경우죠.
임대인의 직계 존속, 직계 빈속을 포함한다. 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라는 경우, 위에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직계 존속이 뭡니까? 부모나 조부모. 직계 빈속이 뭡니까? 자녀나 손자녀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지금 사회적 문제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요. 자, 남편 단독 명의인 경우죠. 장인 장모가 실거주한다는 이유로 계약갱신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 아내 단독 명의인 경우 시부모나 시어머니를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럼 남편하고 부인이 뭡니까? 부부인데 이게 문제가 있죠. 명의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되고 안 되고. 야,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마 뭔가 보완돼야 될 것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 보완이 될 거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 9번째입니다. 기타.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약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죠. 요즘은 뭡니까? 아파트에서 노래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막 큰 소리로 말해요. 노래 부른다든가. 그래서 주변에 있는 거주민들의 수면을 방해한다든가. 또는 담배, 흡연을 해서 그냥 지금 요즘은 아파트 내에서 흡연하지 않도록 돼 있죠. 복도에서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베란다에서도 못하고요. 이런 경우 막 흡연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 오디오 방송을 크게 틀어놓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소음 같은 경우, 층간소음도 있겠고요. 그래서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약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입증을 해야 되죠. 입증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증은 뭡니까?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어떤 호소라든가 어떤 진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겠죠. 지금 임대차 3법 중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임대인이 계약 해지 사유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9번의 사유를 임대인들은 잘 숙지하시기 바라고요. 임차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차인들도 어떻게 보면 다 이 내용이 기본적인 내용으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숙지를 하셔서 서로 어떤 불편한 감정이,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8월 1일 전격적으로 시행된 임대차 3법에 대해서 한번 현장에서 바라보는, 평신동 아파트 중개 현장에서 바라본 임대차 3법의 현장 소리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보시면은요, 제가 서두에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임대차 이게 시행이 됐습니다. 3법이. 이게 임대인, 임차인 서로 불편한 거 있고 참 어려운 게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서로 잘 협조하고 잘 상대방 이해를 해서 임대차 3법이 어차피 시행된 법이니까 우리한테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조금씩만 양보하고 노력해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 현장에서 제가 중개업을 하면서 많이 바라보는데, 다음에 또 앞으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까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그때 3법의 진행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신동 행복한 사람들 TV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